자, 여러분, 이과 다이오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란 다이 플러스 오드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다이 일렉트로드예요. 그러니까 다이는 2예요. 오드는 일렉트로드는 전극이죠, 전극. 전극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극 소자, 이전극 소자죠, 전극. 그래서 지금 위의 그림과 같이 이 다이오드 회로 기호를 보면은 양극 에노드와 음극 캐서드가 있죠. 그래서 전류는 항상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죠. 거꾸로는 못 흐르죠. 그래서 이 회로의 회로 기호의 화살표가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비선형 수동소자예요. 정폭 기능은 없다. 자, 여기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기적 특성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린다. 단일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I하고 V의 특성, 아이디얼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면은 V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를 엄청 많이 흘리고 V가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0이다. 여기 이상적인 다이오드다. 아이디얼 다이오드. 그래서 실제 반도체 PN 장션 다이오드는 그 전류식이 익스포넨셜, 전압의 지수함수로 표시되죠. 그래서 다이오드 전류 ID는 일정한 상수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다이오드 볼티지 나누기 서멀 볼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ID에 대해서 VD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수함수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린다. 그 반도체 다이오드의 더 앞에 나온 다이오드가 진공관 다이오드가 있었죠. 그래서 진공관 다이오드는 이 유리 튜브 안에 공기를 다 빼냈죠. 공기를 빼내서 진공으로 만들었다. 진짜 공간이죠. 진짜 공간. 진공. 진공으로 만들고 거의 진공. 그래서 이 필라멘트 캐소드에 열을 가하면은 열 전자가 발생하는데 이 에노드에 플러스 100V나 이렇게 큰 전압을 가하면은 여기 열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작으니까 이 진공을 뽑아내 버려서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근데 이 에노드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이 되면은 마이너스 100V가 되면은 이 전자를 밀어버려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트 전압이 플러스일 때만 전류가 흐르니까 다이오드가 되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진공관이 이제 요 앞에 그리드라는 걸 써서 요 작은 전압을 가하면은 이 플레이트하고 캐소드 사이의 전류를 제어할 수 있어서 증폭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걸 트라이오드 삼극 진공관이라 한다. 자, 여기 진공관 회로를 사용한 증폭기가 좀 보이죠. PCB 기판에 비교적 작은 뭐 5극 진공관 이런 걸 써서 하는데 이 반도체보다 노이즈가 작아서 오디오 매니아들이 좋아하죠.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다이오드예요. 이쪽에 줄 꺼놓은 게 캐소드다, 캐소드. 이렇게 표시되죠. 에노드 캐소드가 표시가 되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제는 반도체 다이오드를 가지고 주로 쓰죠. 그래서 반도체 다이오드는 최근에는 다 실리콘 반도체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선 반도체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PN 장션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순수 실리콘, 우리가 이름하여 인트린직 실리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리콘 결정, 다른 불순물은 없고. 그 실리콘 원자는 사족 원소로서 원자 번호가 14고 원자량이 28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성자가 14개, 양성자가 14개, 밖에 전자가 14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자가 궤도를 해서 1s에 2개,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쪽인 2s, 2p에 8개, 3s, 3p에 4개, 그래 합치면 전자가 14개가 되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 실리콘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주로 결정하죠. 그걸 이름하여 가전자라 그런다. 가전자. 이게 갑가자인데 요게 가전자. 가전자가 4개다. 밸런스 일렉트론이 가전자죠. 그래서 이 4개의 가전자가 옆에 4개의 실리콘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루죠. 코밸런트 본드. 그래서 결정을 만든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조그만하게 원자 핵이 있죠. 양성자 14개, 중성자 14개. 밖에 전자들이 넓은 범위에 퍼져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게 1s에 2개. 얘가 1s군요. 그 다음에 2s, 2p에 지금 8개가 있겠죠. 그래서 2s, 2p에 지금 8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2s 궤도다. 더 바깥쪽에 있는 3s, 3p에 4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는 상당히 멀리 퍼져 있고 원자 핵은 작은데, 그래서 이걸 보면 전자 현미경으로 이걸 찍은 걸 봐요. 그래서 실리콘 표면을 보면은 이런 전자 구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동글동글한 게 한 개가 실리콘 원자에 해당하는데 전자 구름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요 원자끼리 연결되는 게 보통 공유결합에 의해서 지금 요 동글뱅이가 다 실리콘 원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4개의 주위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죠. 가전자 1개씩 이렇게 내가지고 자기가 마치 가전자가 8개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안정된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죠. 자, 요건 실리콘 결정. 실리콘 결정을 크리스탈이죠. 실리콘 결정. 실리콘 결정을 지금 2차원으로 펼쳐 놓은 거죠. 크리스탈. 원래는 이런 3차원 구조인데 여기 애텀하고 4개가 돼 있죠. 그걸 2차원으로 모형으로 나타내면 자기 주위에 4개의 실리콘과 지금 자기 가전자 4개를 꺼내서 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이게 실리콘의 안정된 상태, 에너지 상태가 상당히 낮은 그런 안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리콘 인곳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죠. 동글동글한 거.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공유결합이죠. 한 개가 항상 4개와 4개의 실리콘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룬다. 그래서 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가전자, 얘들이 가전자죠. 3s에 2개 전자, 3p에 2개의 전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전자, 4개의 가전자가 있었죠. 4개의 가전자가 있었는데 걔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다가 원자의 간격이 자꾸 가까워져서 크리스탈 결정을 이루게 되면 상호작용을 해서 같은 폴리의 금제율에 의해서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실리콘 격자상수인 5.4 옹스트롱인가 거기에 이제 도착하면은 에너지 레벨들이 여기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인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격리가 돼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그래서 요 에너지 상태는 공유결합에 참가하고 있는 전자들이죠.
공유결합에 참가하고 있다. 코밸런트 본딩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전자. 그 다음에 이 컨덕션 밴드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참가 안 하면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일렉트릭 필드나 어떤 디퓨전에 의해서 덴시티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전류를 흐른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는 공유결합에 참가하고 있는 전자. 얘는 공유결합에 참가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아직 못 봤는데 주기율표를 보면은 자, 실리콘이 어디쯤 위치하냐 하면은 이게 사족이죠. 사족. 사족이라는 것은 가전자가 4개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5족. 질소 같은 건 5족. 가전자가 5개. 얘는 3족.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가전자가 3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실리콘이 여기 4족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불순물들, 이거 아세닉이 아마 이쪽에 있죠. 아세닉, 보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3족 붕소, 보론하고 이 5족 아세닉 얘들을 그걸로 하죠. 이거 아마 저메늄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갈륨. 저메늄이 여기 있어요. 게르마늄. 그러니까 4족은 얘들이죠. 얘들. 탄소 가전자가 4개, 실리콘 가전자 4개, 저메늄도 가전자 4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들이 주로 금속이죠. 금속. 얘들이 아마 알루미늄이나 얘들은 금속이고 지금 얘들은 반도체. 그래서 이 어디를 가가지고 갈라지는데요. 이쪽은 그냥 금속이 아니죠. 그래서 요 밴드가 반도체라 그런다. 반도체. 요 밑에는 도체. 반도체가 그거죠. 반도체. 금속은 도체죠. 반도체는 세미컨덕터. 금속은 컨덕터. 알루미늄 같은 건 컨덕터죠. 저메늄도 반도체인가 봐. 자, 순수 실리콘, 불순물이 없는 실리콘 결정을 우리가 순수 실리콘인데 인트린직 실리콘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진성 실리콘이라 그래요. 좀 일본말 같은데 그죠? 진성 실리콘, 그거 순수 실리콘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수 실리콘에서는 불순물이 없어서 다 실리콘 원자로만 결정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도 실리콘. 자기가 4개씩 가전자를 밸런스 일렉트론을 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이 가전자들은 얘들이 다 가전자죠. 4개, 한 애텀당 4개 있는 가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이 가전자들은 결합에 의해서 속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그런다. 밸런스 일렉트론. 그런데 이 가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공유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밸런스 일렉트론들은 아까 에너지 밴드에 보면은 이 밸런스 밴드 밑에 에너지가 분포하고 자유전자는 아까 보면 이 컨덕션 밴드 위쪽에 에너지가 분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얼마냐면 에너지 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에너지 갭이라는 거죠. 실리콘에서는 한 1.1 일렉트론 볼트.
1.2 가까이도 된다. 1.2보다 조금 작은데. 어떤 열 에너지 등에 의해서 1.1, 1.2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받으면은 전자 하나가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동한다. 즉 밸런스 일렉트론에서 프리 일렉트론으로 상태가 바뀐다. 그러면 요 자유전자 한 개가 N이 생기면은 여기 자유전자의 빈 공간이 생겨요. 밸런스 밴드, 공유결합 내. 요 빈 공간에는 요 다른 쪽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쉽게 옮겨올 수 있어요. 나중에 따져보면은 이 프리 일렉트론보다도 이 상태에서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훨씬 많죠. 얘는 5 곱하기 10의 22성계인가? 실리콘에다가 지금 이거 4배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하나 생기면 엄청나게 많은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옮겨올 수가 있다. 얘가 만약에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옮겨가면은 요 빈자리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 빈자리가 마치 하나 빠졌으니까 플러스 차지처럼 돼요. 사실은 차지가 있는 건 아니고 빈자리죠. 빈자리. 구멍이다. 구멍. 공. 플러스 차지라고 전공이라 그래요. 전공. 파지티브 구멍. 보자. 공이 이 공자가 아니군요. 빌공자가 아니고 이 공자네. 이 공자.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홀이죠. 홀은 그야말로 구멍이다. 가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근데 빈자리가 막 이동하죠. 빈자리도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홀도 플러스 차지, 플러스 Q 차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차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류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자, 아까 지금 이 밸런스 일렉트론 한 개가 이 자유전자가 되는 현상, 이걸 서멀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요. 서멀 제너레이션. 열 생성, 서멀 제너레이션. 그래서 공유결합에 참가하고 있던 전자가 가전자죠. 그래서 자유전자 한 개와 자유전공 하나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서멀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멀 제너레이션율은 온도만의 함수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어떤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만 가지고 지금 되는 거죠. 서멀 에너지에서 서멀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 KT만 가지고 평균 에너지가 KT인데 뭐 얘는 얼마 안 되죠. 실온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25밀리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는데 가우시안 분포를 하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에 의해서 에너지가 요건 25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하다 보면은 얘가 1.1 일렉트론 볼트 이상 되는 게 좀 생긴다는 거죠. 물론 개수는 무지 작죠. 그래서 실리콘 애텀이 10의 22성 개/퍼 큐빅 센티미터인데 여기에 되는 애들은 1.4 곱하기 10의 10성밖에 안 되죠. 무지 작죠. 그래서 어쨌든 요만한 인트린직, 그래서 NI가 나중에 보면 순수 실리콘에서 이 농도 같은데 실온에서 이 정도 개수가 나오죠. 어떤 가우시안 분포에 의해서 평균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는 게 발생을 한다. 근데 불순물이 섞인 첨가된 실리콘에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에서는 항상 P하고 N이 똑같이 인트린직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얼마 안 되죠. 전류도 잘 안 흐르게 돼요. NI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족 원소인 포스포러스 인을 불순물을 넣으면은 그 인이 실리콘 애텀 자리를 하나 딱 차지하고 실리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실리콘 인양 행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5족이니까 5족 가전자가 5개 있다는 얘기예요. 5족. 그래서 공유결합한다고 4개를 섞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주인이 없는 몸이 돼서 조금만 열에너지, 입은 열에너지 KT만 받아도 그냥 자유전자가 돼버리죠. 얘는 쉽게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되는 게 나중에 이걸 도너라 그럴 텐데 5족을 도너 농도하고 같다. 왜냐하면 인 하나가 5족 불순물 하나가 자유전자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데서 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서멀 에너지, 이것도 서멀 에너지 때문에 자기 조그마하고 홀 구멍이 있으면은 이 자유전자가 하도 많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 빈자리를 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결합이라 그런다. 자유전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건 10의 19성계 퍼 큐빅 센티미터 이렇게 되죠. 우리가 불순물 농도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얘보다 10의 10성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아까 열 에너지에 의해서 가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에 호를 하나 남겨놓는 게 제너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래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처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렉트릭 필드에 끌려다니면서 전류를 흘리다가 얘가 어떻게 여기에 탁 잡히는 수가 있죠. 요 홀 자리에. 그럼 홀이 하나 없어지고 일렉트론도 하나 없어질 거예요. 그게 재결합이다. 리콤비네이션. 그래서 어쨌건 불순물이 많으면 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상당히 잘 흐르죠. 컨덕티비티가 올라간다. 대신 홀은 굉장히 작아져 버려요. 이 상황에서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내가 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홀은 굉장히 작겠죠. 왜냐면 이건 해보니 2 곱하기 10의 20성밖에 안 되죠. 근데 한 개가 10의 19성 같으면 홀은 큐빅 센티미터 10개밖에 없죠. 100개인가요? 10개다, 10개. 20개.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많던 것들이, 이 많은 일렉트론들이 이 홀 자리를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쳐서 전류를 흘릴 텐데, 프리 일렉트론과 프리 홀이 전류를 흘릴 텐데, 그 전류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 전류 컨덕티비티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N이 워낙 많아. P는 작더라도 N이 워낙 많으니까 이 불순물이 첨가된 실리콘은 전류를 잘 흘린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5족 불순물 인을 얘기했는데 3족 불순물 보론, 붕소를 얘기합시다. 붕소는 3족이니까 가전자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3개를 기부를 했는데 1개, 2개, 3개 자기 있는 가전자를 다 공유결합에 기부를 했죠. 근데 하나가 모자라. 여기는 전자의 빈자리, 홀이죠. 그러니까 홀. 이걸 나중에 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여기 쉽게 오는 거 오니까 홀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프리 홀이라고 그런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빈자리인데 빈자리가 움직여가는 걸 우리가 홀이라는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차지도 전자의 차지하고 반대인 플러스 Q 차지를 가진다. 그래서 이 3족 원소에서는 나중에 이걸 억셉트라 그러는데 3족 불순물 농도를 Na 억셉트라는데 얘가 홀 농도하고 같다. 바이어스가 안 걸려 있으면 역시 P에는 Ni 스퀘어니까 이 경우에 프리 일렉트론 개수는 굉장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N은 Ni 스퀘어 10의 20승 나누기 억셉터.
그래서 얘를 왜 억셉터라 그랬냐면은 얘가 일렉트론만 있으면 어소프쇼하고 잡아버리죠. 그래서 억셉트를 잘한다 해가지고 3족 원소는 억셉트라 그러죠. 아까 5족 원소는 도너라 그랬어요. 도너. 아까 앞으로 가보면 얘는 하나 많으니까 항상 기부를 잘한다. 남아있어가지고 그 열 에너지가 조금만 있으면 기부해버린다. 그래서 도네이션을 잘한다고 5족 원소는 도너, 5족 불순물은 도너, 3족 불순물은 억셉터. 그래서 이 지금까지 홀이라는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 전공, 파지티브 홀.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빈자리죠. 자, 실리콘 공유결합을 이렇게 있어야 자기는 8개 있어야 안심하고 있다. 가장 lowest energy state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었다. 이 공유결합의 요 빈자리가 바로 홀이죠. 그래서 얘가 요게 이쪽으로 탁 와버리면 빈자리가 여기 옮겨갔죠. 그래서 얘도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 이 빈자리가 움직이니까 그걸 이름하여 프리홀이라고 했다. 프리홀. 그래서 이 프리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밴드로 따져보면은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컨덕션 밴드가 높고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프리홀이죠. 프리홀은 여기 있고 프리 일렉트론들은 여기 있다. 얘는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들은 컨덕션 밴드에서 에너지 스테이트가 높아서 거기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전류를 흘리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은 컨덕션 밴드에 딱 있는 거죠. 파지티브 홀, 전공, 발을 정자가 이거 파지티브예요. 구멍 공자. 프리홀은 요 밸런스 밴드에 있어야 될 일렉트론이 빈자리, 그게 프리홀이 된다. 그러면 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하고 재결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이라는 것은 아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가전자가 서멀 에너지에 의해서 프리 일렉트론 한 개와 프리 홀 한 개를 만들어내는 현상. 요게 서멀 제너레이션이죠. 제너레이션. 그래서 한 개씩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오로지 열 에너지만의 함수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열 에너지만의 함수다. 예, 밸런스 일렉트론이 에너지 갭만한 에너지 1.1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프리 일렉트론이 되죠. 그 자리에 프리 홀 하나를 딱 남겨두고 그게 제너레이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리콤비네이션 나중에 보면은 이 바이어스를 안 가하면은 얘는 프리 홀이에요. 자유전공, 프리 홀 농도. 얘는 프리 일렉트론 농도. 두 개 곱하면 ni 스퀘어가 돼요. 우리가 PN 장신에 바이어스를 가하면은 그 바이어스 가한 것만큼 익스포넨셜 VD 오브 VT인데 지금 가하지 않고 VD가 제로면은 이게 1이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 바이어스를 안 가했을 때 그러면 PN은 ni 스퀘어다. 그래서 아까 5족 불순물 포스포러스가 있어서 도너 농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 일렉트론 농도가 같아지죠. 그래서 프리홀 농도는 ND분의 ni 스퀘어로 이게 N타입이죠. 이게 포스포러스 얘는 N타입이에요. 포스포러스 인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P타입 3족 원소인 보론을 넣으면은 여기 억셉트 농도가 호라고 같아지죠. 그때 프리 일렉트론 농도는 굉장히 작아지죠. 굉장히 작아진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션에는 저 열 에너지하고 관계에 있어서 function of temperature only. recombination. 그래서 이 일렉트론들이 상당히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을 때,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으면 리콤비네이션이 잘 발생하겠죠. 혹은 프리 홀이 많아도 리콤비네이션이 꽤 발생해요.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덴시티가 무지 클 때 이 프리 일렉트론들은 크리스탈 결정에 상관없이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움직여서 전류를 흘리고 있죠. 그러다가 얘가 어떤 운이 없는지 잘못해서 이 자리에 폭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이 크리스탈에 의해서 붙잡혀 버려 가지고 그 프리 홀 있던 자리하고 프리 일렉트론 있는 게 하나씩 없어져 버리죠. 그 원래 빈자리가 프리 홀이니까. 그래서 프리 홀과 프리 일렉트론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그게 리콤비네이션이죠. 자유전공은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죠. 가전자 자리에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 리콤비네이션은 자유전자가 자유전공 자리에 들어와 버렸죠. 자유전공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자유전자와 자유전공이 하나씩 없어지는 현상이 리콤비네이션, 재결합. 그래서 서멀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전자와 전공 농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너레이션 비율하고 리콤비네이션 비율이 항상 같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비율은 어떤 상수 곱하기 MP, 프리홀과 프리 일렉트론 농도가 많을수록 리콤비네이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제너레이션은 function of temperature only.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같아야 일렉트론 홀 농도가 시간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트린직 실리콘에 보면은 얘 두 개가 같으니까 지금 이 FT는 인트린직이나 아닌 때나 같으니까 이제 이 식이 되죠. 인트린직에 이걸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인트린직일 때나 익스트린직 불순물이 들어와도 요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싹 대입을 해버리면은 지금 불순물이 있을 때도 프리 일렉트론과 프리 홀의 농도의 곱은 ni 스퀘어하고 같다. 바이어스가 안 가해졌을 때, 바이어스가 가해졌으면은 그런 영역에서는 익스포넨셜 바이어스가 되는데 VD가 0이면은 NP equal ni 스퀘어가 되죠. 자, 그래서 N타입 실리콘에서는 오족 불순물이 많이 있죠. 도너 농도가 크면은 지금 저 프리홀은 N타입이군요. 요 프리 일렉트론 프리홀 농도. 얘는 홀은 거의 0. P타입은 홀이 잔뜩 많고 일렉트론은 거의 0. 인트린직은 둘 다 동일하고 매우 작은 값이죠. 1.4 곱하기 10의 10승. 실리콘 애텀은 이렇게 많아요. 5 곱하기 10의 22승계다. 큐빅 센티미터다. 자, 그러면 우리가 N타입 실리콘, 여기가 N타입이군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오족 불순물을 단위 큐빅 센티미터만 ND만큼 넣었더니 일렉트론들이 잔뜩 있죠. 여기 프리 일렉트론들이다. 요 마이너스가 프리 일렉트론이다. 프리 일렉트론. 자, 그 다음에 이 P타입에서는 억셉터를 많이 넣어서 여기 프리 홀들이 잔뜩 있어요. 프리 홀.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여기가 왼쪽은 P타입이고 오른쪽이 N타입을 붙였으면은 여기 있던 프리 일렉트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넘어가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서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중간 영역에는 어떤 이 프리 캐리어가 없어지는 디플리션 영역이 생긴다. 디플리션이 공핍이죠. 뭐가 없어진대. 일본 용어인데 조금 복잡하죠. 공핍. 디플리션 영역. 그래서 이제 이 디플리션 영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자기가 일렉트론 하나 뺏기면 플러스가 되죠. 도너는 일렉트론 하나 내주면 플러스 Q가 돼요. 얘가 도너다. 그러니까 5족 원자죠. 여기 3족 원자 보론 같은 게 그러니까 프리홀을 하나 내주면은 자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원자니까 실리콘 결정에 묶여서 못 움직이고 프리홀이나 프리 일렉트론들은 자유전자로 움직이고 있죠. 자, 요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게 차지들이 드러나 버리면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생겨서 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못 넘어가게 막죠.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프리 홀도 물론 못 넘어가고 프리 일렉트론도 못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가 돼서 딱 멈춰 있죠. 전류도 더 이상 안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어스를 안 가해줬을 때. 근데 나중에 이 P타입 쪽에 내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쪽이 P타입이고 이쪽이 N타입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붙여놨더니 N타입에서는 도너들이 프리 일렉트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이 사이는 없어져 버렸어. 프리 일렉트론이.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 홀들이 있죠. 3족 원소. 그래서 여기는 못 움직이는 도너하고 도너 원자죠. 그러니까 뭐 보스포러스나 아세닉 같은 5족 원소 원자. 여기는 보론 같은 3족 원소. 걔들은 못 움직이고. 그래서 전압이 0일 때는 이렇게 가만히 전류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면은 얘가 들어서 이제 밀리죠. 그래서 이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걸 넘어가 버려요. 이래 넘어가가지고 계속 넘어가요. 디플리션 영역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돼요. P에다가 플러스 N에 비해서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은 이 프리 캐리어들을 서로 넘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니까 프리 일렉트론들이 넘어오죠. 반대로 거꾸로 가면은 이쪽을 이렇게 내가 이쪽을 더 플러스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는 못 넘어오죠. 이쪽이 플러스라면은 이 전자가 못 넘어오고 이 디플리션 영역도 확장되고 전류는 안 흐르게 돼요. 그래서 P 쪽이 플러스인 게 순방향. 그 다음에 저게 N 쪽이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역방향이 되죠. 자, 우선 0볼트일 때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0볼트 또는 오픈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오픈은 여기 아무도 안 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P타입이 있었죠. 3족 불순물. 이쪽은 5족 불순물이 들어있는 N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렉트론들이 많고 N타입이라서 P타입은 프리홀이 많죠. 그래서 그 중간은 그림이 조금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 중간은 프리 캐리어, 프리 일렉트론도 없고 프리 캐리어 다 리콤비네이션 된 디플리션 영역이죠. 그래서 차지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쪽에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X축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게 X축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난번에 포텐셜이 생기나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B에 대한 A의 포텐셜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쪽 포텐셜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플러스 차지는 이걸 잘 못 넘어와. 여기 어떤 장벽이 생겨요. 장벽. 플러스 차지 못 넘어오고 이걸 일렉트론도 또 못 내려가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에너지는 우리가 전자에 대한 에너지니까 얘 포텐셜 V를 마이너스 Q에다 곱해야 되니까 뒤집어지죠. 그래서 요 차이가 어떤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라 그런다. 빌트인 포텐셜. 나중에 따져보면은 VT 로그 NAND 오브 NI 스퀘어가 돼요. 꽤 커요. 0.8V 뭐 이렇게 되죠. 0.8V. 빌트인 포텐셜이. 나중에 요 에너지 갭은 1.1V죠. 한 1.2V, 1.1V 그렇게 되죠. 요 마이너스 Q가 곱해서는 일렉트론 볼트죠. 일렉트론 볼트. 여기도 YJ도 요 Q를 곱하면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전압을 안 가하든지 그냥 아무 연결도 안 하고 플로팅 시켜 놓으면은 빌트인 포텐셜 파이 J가 생겨나서 더 이상 프리 캐리어가 P하고 N 사이에 흐르지를 못한다.